자, 지금부터 이제 5강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오늘 공부할 내용은 바로 지수 로그 함수입니다. 자, 지수 로그 함수 살짝 볼 텐데, 우리가 이제 이 과정에서는 우리가 앞에 배웠던 것처럼 지수 로그 방부등식하고는 내용이 좀 달라요. 지수 로그 방부등식은 식을 주고 문제를 풀자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식을 주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식을 안 주면 뭘 줄 거야? 그러면은 함수를 준다는 얘기야. 뭘 준다? 함수. 그래서 좀 더 이걸 이쁘게 깔끔하게 적어 본다면, 상대방은 나한테 뭘 줄 거야? 그러면은 함수를 줄 거야.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fx가 뭡니다 라는 이렇게 식을 줄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현재 이 메시지가 뭐지? 라는 거죠.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로그 함수부터는 모든 게 다 문장 구조로 문제가 구성이 돼요. 그러니까 문장 구조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기본적으로 네가 이제부터는 네가 문제를 풀 식을 만들어라 뜻이에요. 뭐해라? 문제를 풀어야 될 식을 만든다. 그러니까 그 첫 번째 단추는 내가 너한테 함수를 줄게 이 뜻이에요. 그럼 함수를 준다는 것의 목표는 뭐냐? 그러면 1번 바로 그래프를 그려라 이 뜻입니다. 자, 내가 이렇게 함수를 줬다는 말의 의미가 뭐야? 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 너한테 그림을 그려주세요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에 따라서 두 번째는 함수를 그리고 나면 아직은 뭐냐면 기본적인 이제 골격만, 뼈대만 앙상하게 형성을 해주겠지.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여기다가 상황 표시를 해주세요 라는 의미를 달아준다. 상황 표시. 이게 뭐야? 라고 하면 상대방이 거기다가 수치5와 성질을 줄 거야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야. 수치5와 성질. 예를 들어서 y는 fx 위의 점 뭐 1,3에 관해서, 그쵸? 그 다음에 현재 여기서 원점을 그은 직선 사이의 거리가 뭐 7이다, 기울기가 얼마다, 이런 식, 또는 수직 관계다 라는 성질들을 말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은 우리가 앞에서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수치와 성질을 입력해주면 대충 뭔지 윤곽이 좀 보이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방이 말하는 게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을 딱 그리면 전체적인 흐름과 어떤 설정과 이런 과정들이 보인다는 거지.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에서 뭐가 나오냐면 바로 조건문이 등장을 한다. 뭐가 등장한다? 조건문. 그러면 현재 여기서는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식 만들기라는 거야. 그래서 상대방은 나에게 특정 상황을 제시할 거야. 그러면 이 함수라는 과정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셀 수 없이 많은 경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나는 이런 특정 상황을 찾아주세요. 그러면서 상대방이 이걸 통해서 상황 정리를 해달라 하게 되는 거야. 상황 정리를 해달라. 그러면 이 상황 정리를 통해서 뭐 할 수 있다? 바로 식을 만들 수 있다 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바로 식 만들기가 가능해진다. 앞에 서 있으니까 두 번은 쓰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 정리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식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네 번째 구하는 값. 그러면 구하는 값은 뭡니까? 라고 하면 말 그대로 연산하기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이 조건문의 내용을 가지고 뭐 할 수 있다? 연산해서 우리가 원하는 값을 끌어내겠다라는 설명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과정들을 봤을 때 가장 이 중에서 중요한 게 뭘까라고 설명해 봤어.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러면 이 메시지를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라고 설명한다.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지? 라고 하면 뭐 공부 잘한다, 뭐 건강한다 이것도 있지만 물론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근데 사람과 사람이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건요, 눈치가 빨라야 돼요. 그러니까 눈치가 빠르다는 건 뭐냐면 상대방이 지금 어떤 상태지에 따라서 내가 행동하는 게 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애기였을 때 엄마를 딱 보면서, 우리가 항상 엄마를 이렇게 보면 자랐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기분이 좋으면은 막 어리광도 부릴 수 있는 거고, 대신에 엄마가 좀 오늘 화가 나 있거나 기분이 안 좋아 막, 그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얌전하게 엄마 나 공부하러 갈게 이러면서 막 방에 쪼르륵 들어가서 조용히 이제 눈치 보면서 좀 지내잖아. 그러는 것처럼
상대방이 왜 이런 말을 할까? 그리고 상대방이 이 메시지는 뭘 말할까를 빨리 캐치하는 게 중요해.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수로그 함수라는 과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중에 수학2에서 배우는 극한 미분 적분, 그리고 이과 학생들은 미적분에서 배우는 마찬가지지만 수열이 극한 미분 적분 전 과정이 싹 다 전부 다 이런 설정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이 지수로그 함수의 가장 큰 포인트는 뭐다? 그림을 그린다 이 되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주는 특정 상황들을 그대로 묘사해서 수치를 입력해주고 성질을 체크해준다면 그 다음 식을 만드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뭘 배울 거냐면 이 그래프 그리기라는 걸 배울 텐데, 이 그래프 그리기를 배우는 과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기본 과정이 있고 하나는 심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 과정은 우리가 교과서나 개념서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많은 경우들이 될 거고, 그 밖에 심화 과정은 실제 수능에서 말하는 기억, 니은, 디귿, 옳고 그름 따지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킬러 문항에 나올 수 있는 소스들, 그런 소재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텐데, 첫 번째 칠판은 기본형, 두 번째 칠판은 심화형, 이렇게 우리가 짧게 끊어서 나갈 테니까 그런 걸 하나하나 잘 기억해 두고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에 업그레이드를 꼭 해주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부터 바로 본격적인 개념 강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본형을 설명해 볼 텐데, 바로 y는 a의 x승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이것의 목표가 뭐지 하면은 x값의 변화에 따른 x값의 변화에 따른 y값의 상태를 확인하는 겁니다. 상태 파악이라고 하면 되겠죠? 예, 요거 보고 싶어 이런 뜻인 거예요. x값이 변하는데 x가 커짐에 따라서 y가 올라가니 내려가니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 연속함수였으면 좋겠어요.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목표 안에서 들어간다면 첫 번째 우리 확인할 수 있는 거, 만약 a가 0과 1 사이는 현재 뭐 a가 만약에 음수면 어떻게 될지 이렇게 됐어요. 그럼 a가 음수가 되면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의 x승이야. 그쵸? 그러면 0 넣어주면 어떻죠? 라고 하면 0 넣어주면 1 나옵니다. 그러면 1 넣어주면 얼마 되죠? 하면 1 넣어주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예. 그러면 2 넣어주면 얼마 돼? 라고 한다면 이때는 마이너스의 제곱이니까 이때는 4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가 4가 된다면 사실은 이렇게 그럼 마치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가 진동을 하면서 점점점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했는데 만약 if라는 게 들어갑니다. x가 2분의 1이라면 이게 되겠죠. 그러면 이것은 마이너스 2에 대한 2분의 1승은 루트 마이너스 2가 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실수가 성립할 수 없다 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분의 1일 때 해당하는 값을 보면 여기가 바로 구멍이다 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x가 4분의 1이면 어떨까? 이렇게 돼버리면요, 마이너스 2의 4분의 1승이니까 4제곱근 루트 마이너스 2, 즉 4승을 해서 마이너스 2가 되겠어? 4승에서 마이너스 2가 되겠어? 라고 할 때 그 4분의 1에 해당하는 값도 여기가 구멍이다 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이런 식으로 나가면 6분의 1과 8분의 1과 그러면 이 모든 값들 전체가 다 존재하지 않아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이 값들은 6분의 1, 8분의 1로 가면 전부 구멍인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x값의 흐름에 따라서 y값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할 때 y값이 흐름이 연결되는 게 아니고 순간적인 순간 이동을 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연속함수가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a가 0보다 작으면 x의 흐름에 따른 y의 분포도를 확인할 수 없잖아.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지수 함수를 따를 때 a가 0보다 작다는 범위에 대해서는 그래프를 설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에 a가 0이면 어떻게 돼? 라고 하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0의 x승이잖아.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0의 x승이면 기본적으로 x가 양수면 0의 1승, 0의 2승, 0의 3승이면 얘는 완벽하게 0일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도 만약에 if에서 x가 0이면 어떡할 거야? 라고 한다면 0의 0승이죠. 그럼 이런 값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구멍이 뻥 뚫리겠죠. 그러면 0의 마이너스
즉 x가 마이너스 1이면 어때 하면 0의 마이너스 1승은 0분의 1이기 때문에 이런 값도 없는 거죠. 그러면 x가 마이너스 2라면 0의 마이너스 2승이기 때문에 0의 제곱분의 1 이런 값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x가 0이나 음수가 나왔을 때는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수함수 그릴 때도 0보다 작을 때와 0일 때는 싹 다 빼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남은 하나가 뭐야 하면은 바로 a가 1이라면 왜? 그런데 세 번째 과정은 너무 간단한 게 a가 1이면 y는 1의 x승이고 이거는 기존에 있던 무슨 함수 하면은 바로 상수 함수다 이 되는 거죠. 그러면 상수 함수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래프가 항상 이렇게 돼. 1밖에 안 나오잖아.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수 함수가 있는데 굳이 여기 지수 함수 다룰 필요가 있을까? 라고 묻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빼자. 이게 되는 거예요. 이미 다른 영역에 있는 걸 굳이 우리까지 그것을 건드릴 필요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지수함수를 공부할 때는 0보다는 커야 한다라는 설명을 해주는 거고요. 동시에 a가 1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룰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이 범위 내에서 다룰 수 있는 이야기는 첫 번째 뭐다? 바로 0과 1 사이다와 1보다 크다로 나눠진다는 얘기야. 그러면 0과 1 사이의 특징이 뭐지? 라고 한다면 y는 분모는 큰데 분자가 조그만 것에 대한 거듭 제곱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현재 이 내용을 봤을 때 0을 넣어주면 얼마입니까? 그러면 정답은 1 나올 거예요. 0의 한 승은 a의 0승 얼마? 그러면 1. 그러면 1 넣어주면 얼마가 되지? 하면 현재 이것은 결국에는 분모는 큰데 분자 조그만 게 하나 있다 이 뜻인 거죠. 그러면 기존에 있는 1보다 값이 어떻다? 좀 내려갈 거야. 그러면 만약에 그거의 제곱이면 어떻게 돼? 하면 한 번 더 곱해. 그러면 첫 번째 값보다 한 번 더 곱하게 되면 원래는 분모 분자에 똑같은 수 곱하면 안 변하잖아. 그게 1이라고. 근데 분모는 큰 거, 분자는 조그만 수를 곱해 하면 분모는 빨리 커지고 분자는 조금 커지니까 상대적으로 값은 전항보다 작아져. 전항보다 작아져.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 1승, 2승 해버리면 항상 전항보다 값이 작아지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잘 들으셔야 될 게 이게 값이 점점 작아지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러면 계속 쭉 내려가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중요한 건 이 값들이 전부 다 양수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아무리 곱하더라도 0을 곱하거나 음수를 곱한 건 아니라는 얘기야. 만약에 내가 곱하는 숫자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0이 나와버리면 이 값은 반드시 0이 될 거야. 그치? 또 하나 음수가 나오면 값이 마이너스 내려갈 수 있는데 내가 곱하는 숫자는 철저하게 양수만 곱하기 때문에 양수 범위 내에서 작아져라 뜻이에요. 양수 범위 내에서 작아져라. 그래서 현재 이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지수함수라는 건 어떻게 생겼느냐 라고 한다면 바로 이렇게 생겼다라는 걸 알 수 있죠. 1 잡아주고 이 그래프는 양수 범위 내에서 작아지시오 이게 되는 거예요. 절대 0하고 만날 수는 없죠. 그리고 만약 마이너스 1이라면 x가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돼 하면은 y는 분모가 크고 분자가 작은 것의 마이너스 1승. 즉 이것은 분자가 작고 분모가 큰 것에 대한 역수분의 1 이게 될 거고 결국 뒤집었을 때 분모는 조그맣고 분자가 커진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즉 이 이야기는 내가 마이너스 1 넣어주면 값이 1보다는 커지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마이너스 2승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바꿔주고 두 번 곱하는 거야. 그러면 값이 어때요? 분모는 조금 분자는 많이 되겠죠. 그래서 값이 전항 대비 값이 커지겠네 하면서 더 위로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분모가 큰 것에 대한 기본적인 지수함수의 그래프 개형이다. 이게 바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했을 때 살짝 지우고 우리가 알고 있는 y는 ax승의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라고 한다면 이 함수는 바로 감수함수다. y값이 양수인 상태에서의 감수함수구나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y는 ax승. 자, 그림을 그리셨습니까? 네. 그러면 그림을 그리셨으면
첫 번째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 그림을 그런데 나는 좀 확인해 봐야겠어요. 그러십시오. 그러면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한 답을 하시오 이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바로 뭐냐면 정의역이 뭐죠? 이게 되는 겁니다. 정의역 x값 대신에 못 넣어주는 값이 있어요? 없죠? 그래서 x는 실수 전체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자, 지금부터 써주는 이 내용은 외운다가 아니고 그림을 보고 대답한다예요. 그림을 보고 대답한다. 두 번째, 치역은 어떻습니까? 다시 말하면 y값의 범위가 어때요? 했더니 양수는 다 돼요. 0 안 되죠. 음수 안 됩니다. 그래서 y는 항상 0보다 커야 한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고. 세 번째, 점근선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점근선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얘네들이 올라가면 끝없이 올라가지만 내려간다면 어디에다가 쓰느냐? 다가서는 선이 있어? 라고 했을 때 있어. 그게 누구? 바로 0에 가까워지죠. 다시 말하면 이것은 우리가 y축이라고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y값 이퀄 0이라고 하는 게 좀 더 현명한 답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y 이퀄 0에 끊임없이 다가서고 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그러면 현재 반드시 지나는 점이 누구지 하면 바로 나는 0,1을 지난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0,1 다시 말하면 뭐다? 나는 A의 0승이 1이다 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A의 0승이 1이다. 알겠죠? 그럼 이런 설명들은 외워서 푸는 게 아니고 그림을 그려서 눈으로 보고 대답 좀 해봐 이 뜻인 겁니다. 오케이? 이게 바로 기본형. 두 번째, A가 1보다 크다면 설명했어요. 그러면 A가 1보다 크면 어떨 텐데? 라고 한다면 이것은 방금 전에 했던 지수함수 원리와 같아요. 분모는 조그만데 분자가 큰 것을 가지고 x번 곱해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0승 넣어주면 0,1 지난 거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그 다음부터 숫자를 1, 2 넣어주면 어때요? 분모는 조그만데 분자가 큰 걸 반복해 곱하니까 분모는 조금 커질 때 분자는 빨리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항 대비 값이 위로 올라가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그래프는 나 증가할 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면 거꾸로 마이너스를 쓰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게 분모 분자가 바뀌니까 전항 대비보다 값이 작아지겠죠? 마이너스 2승이면 바꾸고 두 번 곱하니까 더 작아지겠죠? 그래서 나는 양수 범위에 끊임없이 다가설 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이런 게 바로 지수함수겠구나 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의역이 어때? 라고 한다면 정의역은 어떻다? 실수 전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입니까? 치역은 0보다 크고요. 점근선은 여전히 똑같이 뭐다? 아, y축이겠구나. y 콜 0이네. 이게 되는 거고요. 똑같이 0,1을 지난다는 상황 설정은 똑같다가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바로 이러한 과정. 그래서 이 그래프의 이름은 y는 ax승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자 하는 기본형은 딱 여기까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현재 첫 번째는 0과 1 사이에서는 어떻다? 감소함수. 1보다 크면은 증가함수. 방금 전에 배웠던 4강에서 지수, 로그, 방부등식, 특히 부등식 풀 때 증가성분, 감소성분이라는 게 바로 그런 뜻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고, 만약 여기서 하나 더 보여준다면 설명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살짝 우리 약속했던 거니까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되는 감소성분인데 A의 fx승이 A의 gx승보다 크다. 그런데 A가 0과 1 사이야. 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얘가 전체가 y값이에요. 얘가 바로 y값. 그러면 A의 fx라는 게 y값을 큰 쪽에 잡아주세요. 작은 쪽 잡아주면요. 얘가 바로 A의 fx고 얘가 바로 A의 gx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다 뭘 넣었어? 그러면 fx, 여기다 뭘 넣었어? 하면 gx예요. 그러면 이 두 점 봤을 때 y값은 얘가 얘보다 크지만 정의역만 놓고 본다면 어떻게 됩니까? 정의역, 즉 fx하고 gx가 누가 더 크죠? 하면 당연히 gx가 더 크다 이게 되는 거죠. 얘는 정의역이 커지면 값은 떨어진다는 얘기니까 아, 밑에 있는 현재 미수를 제거하게 되면
감수 성분의 경우는 부등호 방향이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선생님 교재에다가 그 내용도 다 담아서 정리해 드렸으니까 꼭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 이게 증가함수라면 이게 되는 거예요. 증가함수 때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그렸을 때 결국 보여주는 모습은 두 점을 찍어 놓고 여기가 큰 값이니까 A의 fx, 여기는 작은 값이니까 A의 gx, 여기는 gx, 여기는 fx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만약 A가 1보다 크다면 어때? 라고 한다면 그때는 부등 현재 미수를 제거하더라도 정의역만 봐도 fx가 gx보다 fx가 더 크구나 라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아, 이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감수 성분은 제거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고 증가 성분은 미수를 제거해도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뀐다 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수학을 공부할 때는 이렇게 호기심을 완벽하게 하나하나 제거할 필요가 있다 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세 번째 이제 로그 함수를 보는데 앞에 있는 이것이 바로 둘 다 뭐야 하면은 이것은 둘 다 지수 함수의 케이스였어요. 기본형. 그러면 이번에는 y는 로그 ax 한번 해보자. 이게 되는 거죠. 살짝 지울게요. 그러면 이게 지수 함수의 기본형이면 로그 함수의 기본형은 뭐냐라고 하는 거죠. 로그 함수의 기본형? 이것은 바로 역함수에서 출발합니다. 0과 1 사이고 1보다 크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맨 처음에 로그 법칙 설명할 때 있죠. 지수의 역연산이야 했던 과정이 바로 그 내용인데 첫 번째로 만약에 지수함수 방금 전에 그렸잖아. 만약에 첫 번째는 0과 1 사이라면 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A가 1보다 크다면 이게 되는 거죠. 살짝 이렇게 그림 한번 그려봤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나는 증가함수고 여기는 감소함수다 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다 보니까 이 지수함수의 특성이 어때? 라고 했더니 지수함수의 특성이 전부 다 계속 감소하고 계속 증가한다? 다른 말로 하면은 x 하나당 y 하나는 당연한데 y 하나당도 x가 하나씩이잖아. 즉 이건 뭐야 하면은 1대1 대응이에요. 그러면 1대1 대응이면 역함수 존재하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거죠. 역함수가 존재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그래서 이것의 역함수를 한번 구해봤어. 그 역함수를 구해봤더니 어떤 그림이 하면은 이게 파란색 선을 접는 선으로 해서 이걸 접잖아요. 그러면 X축의 양의 방향과 Y축의 양의 방향이 겹친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내가 이렇게 먹물로 주황색 먹물을 쫙 칠한 다음에 파란색 선을 접는 선에서 접었단 말이에요. 다시 풀었죠. 그러면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경계선이 여기로 붙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선의 모습은 이런 식이 될 거고 이건 뭐야? 그러면 이런 식의 그림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뭔데? 하면 이것도 텅 비면 텅 비고 축에 붙으면 축에 붙으니까 여기서 출발해서 그림이 이렇게 될 거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초록색 함수의 이름이 뭐야? 라고 하면 초록색 함수는 바로 지수함수의 역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는 과정이 바로 이 초록색 함수를 어떻게 정리할 거야 라고 할 때 첫 번째 y는 ax의 역함수 갖고 설명해 보자. 역. 참고로 하면 y라는 건 뭐야? 하면 치역이니까 지수함수의 치역이니까 0보다 클 거야. 얘는 지수함수의 정의역이니까 0 아니고 얘는 실수 전체 real number r. 그러면 이렇게 만들자. 그럼 역함수는 뭔데? 하면 x equal ay 승 이게 될 거고요. 그러면 이때 x는 뭔데? 라고 하면 바로 요거죠. 그러니까 이 성질 그대로 x는 0보다 클 거고요. 얘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y는 실수 전체이다 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는 함수는 x값 넣어서 y값 구하는 거니까 너 y만 혼자 남으려면 이 a값 따라와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당시 표기되는 내용이 뭐야 하면은 바로 로그 a의 x, 그러니까 로그 a의 x는 y다 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a는 미수니까 당연히 0보다는 크고 1은 될 수 없다 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y는 바로 실수 전체이다가 될 거고요.
여기는 x는 당연히 0보다 크다라고 설명이 될 거란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함수의 이름이 드디어 y는 log a의 x다라고 설명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바로 로그 함수의 탄생인 거예요. 그러면 한번 정리해 보자. 정리. 그러면 첫 번째 0과 1 사이라면, 두 번째 a가 1보다 크다면 이렇게 설명했어요. 0과 1 사이일 때는 마찬가지 얘도 지수함수가 감소하면 로그도 같이 감소합니다. 그러면 지수가 증가하게 되면 로그도 덩달아 증가하는 거야. 그래서 이 함수의 이름은 log a의 x다 라고 설명해 줍니다. 철저하게 지수함수의 역함수로서 구성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아까 0,1 지났어? 그럼 나는 1,0 지날 거야 라고 설명해 주죠. 그러면 첫 번째 질문, 정의역은 어떻습니까? 라고 한다면 정의역은 보다시피 0보다 클 수밖에 없다. 진수의 제한 범위니까 0보다 커야 한다 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치역이 어때? 라고 한다면 y값은 위와 아래 가리지 않고 다 되기 때문에 나는 실수 전체다 라고 될 거고요. 세 번째, 나는 기본적으로 점근선이 뭐야? 라고 한다면 어디 선에 가까워지죠? 라고 하면은 바로 이 선에 가까워진다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요 선에 가까워지잖아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바로 무엇입니까? 그러면 y축이라고 적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x equal 0이다 설명해 줍니다. 혹시 아까 전에 선생님이 지수함수의 점근선이 있었죠? 혹시 점근선 할 때 선생님이 실수했을지 몰라서 지금 갑자기 떠오르는 건데, 점근선은 x축이고 y가 0이다가 맞는 거죠. 혹시 선생님이 여기다가 y축이라고 안 썼는지 혹시 갑자기 불현듯 떠올라서 얘기해 주는데, 여기는 점근선이 x축이었습니다. 혹시 잘못된 표기였으면 수정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선 정확히 보다시피 y축이지만 더 좋은 표기는 y축이라는 표현보다는 결국에는 x equal 0을 써주는 게 더 바람직하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점 얼마 지나 하면 1,0을 지난다 라고 설명할 수 있죠. 그러면 1,0을 지나는 이유가 뭔데? 라고 해본다면 1,0 바로 이 말의 정의는 log a의 1값이 얼마다? 0이다 라는 말에서부터 내용은 출발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의 내용은 외워서 푼다가 아니고 그림을 보고서 네가 대답을 좀 해봐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리고 앞에 설명했던 부등식처럼 하나만 미리 보여드릴게요. 어차피 뭐 같은 과정이니까 만약 log a의 fx가 log a의 gx보다 클 때 a가 1보다 크다면 이때는 미수를 제거해도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뀐다라고 하죠. 정말일까? 라고 질문하실까봐 보여주는데 똑같은 과정 설명하시면 돼요. y값을 두 개 찍으세요. 이렇게. 그럼 여기가 log a의 fx고 log a의 gx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그대로 내려주면 여기가 gx고요. 여기가 fx란 말이에요. 그러면 함수값은 누가 더 커? fx요. 아, 그래? 그러면 기본적으로 얘가 증가 성분이면은 얘를 제거해도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뀐다. 진짜야? 라고 했는데 결국 치역이 크다는 건 정의역도 크다라고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뀔 거고, 만약에 여기다 점을 두 점을 찍었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미수를 제거했을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현상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요거는 선생님이 앞에 지수로그 방부등식에서 이미 그래프와 함께 설명해 드린 내용이니까 참고해서 꼭 눈으로 확인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지수로그 그래프를 몰라 라고 해서 그 부분을 못 봤다면 지금 이제 이 설명을 통해서 이제 막 지수로그 함수에 대한 기본형이 완성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잠깐 칠판 정리 후에 두 번째 설명은 이제 이 지수로그 함수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위수의 변화에 따라서 현재 이 내용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지, 또한 대칭이동에 관련된 식정리의 과정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지수로그 함수에 대한 그래프 개형 중에서 심화 과정을 볼 텐데, 이제 요것은 꼭 배워라 라고 하는 것들이죠. 오늘은 이제 지수로그 함수의 심화 과정인데, 로그 함수의 심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지금 배웠던 건 그래프 개형이에요. 그러니까 1보다 크면 증가함수, 0과 1 싸면 감소함수, 로그도 1보다 크면 증가함수, 0과 1 쓰면 감소함수인데, 질문하는 것은 뭐냐면, 현재 fx가 지수함수고, gx도 지수함수야. 그런데 만약에 얘가 1보다 커, b는 0과 1 사이야. 이건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근데 첫 번째는, 만약 현재 이것이 a가 b보다 큰데 b가 1보다 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 둘 다 지수함수라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둘 다 지수함수인데 둘 다 증가함수라면 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둘 다 증가인데 어떡하지 하는데 미수가 크다예요. 자,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빨리 그릴 거냐라고 설명해 줍니다. 자, 선생님이 설명을 먼저 보여주면 이런 설명하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보세요. 현재 A를 3로 두시고 B를 2로 두면 어떨까요? 이것도 빠르겠죠? 그러면 설명해 줄 때 똑같이 어차피 0 넣어주면 A의 0승, B의 0승 다 1이란 말이에요. 이건 똑같습니다. 그러면 요 함수 빨간색으로 보고요. 요 함수는 노란색으로 보겠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1 넣어주면 어떻죠? 1 넣어주면은 얘는 현재 fx가 3의 x승이고 여기는 gx가 2의 x승이야. 그럼 1 넣어주면 3, 2, 2 넣어주면 9, 4, 3 넣어주면 27, 8 이렇게 되기 때문에 fx가 더 빨리 올라가는구나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gx는 상대적으로 느리게 올라가네 이게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거꾸로 마이너스를 한번 넣어보세요. 마이너스 1 넣어주면 얼마 되죠? 그러면 나는 3분의 1이야 이게 될 거고요.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얼마죠? 그러면 2분의 1이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2 넣어주면 얼마 돼? 마이너스 2 넣어주면 9분의 1이야. 여기는 어때? 하면 4분의 1이야 하기 때문에 무려 얘가 더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빨간색은 올라가는 것도 빠르지만요 내려가는 것도 빠르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수함수는 EX는 올라가는 것도 느리지만 내려가는 것도 느리구나 하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미수가 크면 클수록 경계선에 붙는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해 드렸죠? 이렇게 예시문을 항상 보시고 문제 풀 때는 좀 빠르게 푸셔야 돼요. 현재 증가함수입니까? Yes. 그러면 증가함수의 특성이 뭐지? 라고 한다면 미수가 크면 클수록 축에 붙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수가 크면 클수록 축에 붙는다. 그러니까 나 0,1인데 현재 어떻게 그려 하면 하나를 기준으로 잡아서 축에 바싹 붙는 그림을 하나 그려달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축에 바싹 붙는 그림을 하나 그려달라. 이렇게. 그러면 이것이 바로 fx equal a의 x승이다 이 뜻이고요. 또 하나는 축에서 좀 상대적으로 멀어지는 그림을 그려주세요 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그래프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gx equal b의 x승이다 이 되는 거예요. 알았지? 자, 그러면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선생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거에서 현재 내가 만약에 질문할 때 이런 설명해 봅니다. 현재 fx하고 gx하고 누가 더 크니? 보통 이런 쉽게 설명해 보면 이런 질문인데 누가 더 크겠어요? 라고 하면 대다수의 학생들은 당연히 노란색이 더 크죠? 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요 과정이 있는데 전부 다 그때 다르다가 정답인 거예요. 잘 보세요. 요 때는요 노란색이 주황 빨간색보다 위에 있어요. 여기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이때는 빨간색과 노란색이 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어떻죠? 그러면 이때는 누가 더 크다? 빨간색이 노란색보다 크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아까는 누가 더 컸어요? 노란색. 이때는 누가 더 컸어요? 빨간색. 그러니까 누가 더 큰지를 알 수가 없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기억 니은데 이것에 잘 나와요.
그래서 만약 첫 번째 과정에서 질문할 때 이런 설명합니다. 현재 x 이퀄 알파인데 알파가 1보다 클 때요. 그러면 A의 알파승과 B의 알파승 중 누가 더 크겠습니까? 이게 묻는 거죠. 알파가 1보다 커? 예, 여기입니다. 이게 되는 거죠. X가 알파인데 알파가 1보다 커, 0보다 커 이게 됐어요. 0보다 커. 미안. 0보다 커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A의 알파승이 B의 알파승보다 더 크다 이게 되는 걸 알 수 있죠. 두 번째, 알파가 0이면 어떻게 돼? 이때는 A의 알파승하고 B의 알파승이 같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세 번째, 알파가 음수면 어떻게 돼? 라고 설명해 준다면 여기가 X가 알파죠? 이때는 기본적으로 여기가 A의 알파승, 여기가 B의 알파승이더라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알파가 0보다 작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관관계를 그때그때 다르다는 점을 꼭 기억해 줄 필요가 있고요. 거꾸로 말하면 이런 설명도 가능하죠. 현재 이 그래프를 그때 하나는 축에 바싹 붙는 그림, 하나는 요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fx 이퀄 ax승, 하나는 축에서 멀어지는 그림, 축에서 멀어지는 그림. 현재 이것은 gx 이퀄 b의 x승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1이죠. 그런데 만약에 질문합니다. 만약 설명해 주는 게 이렇게 쓱 긋죠. 현재 우리가 알파하고 베타가 더 크다는 거 아시겠죠? 현재 y가 1보다 커요. 그쵸? y가 1보다 큰데 여기를 편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A 알파승하고 A 베타승이 더 큽니다. 현재 알파보다 베타가 더 커요. 그런데 현재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니? 그러면 A 알파승하고 B의 베타승이 같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Understand?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fx하고 gx가 같다면 현재 이것을 간단하게 y값이 일치할 때 A의 알파승하고 B의 베타승하고 같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 알파 베타 중에 누가 더 큽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A 알파승하고 B의 베타승하고 같다면 단 이것이 1보다 클 때라고 조건을 깔아줄게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이때 정답은 알파보다 베타가 더 크구나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여기가 A 알파승, B의 베타승 Y값. 현재 보면은 B의 베타승 같은데 전부 다 1보다 큰 쪽에서 같아진다면 그 얘기는 알파보다 베타가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겠고, 만약에 0하고 A의 알파승, B의 베타승이 같다. 근데 0과 1 사이야 라고 한다면 이때는 눈을 뜨고 그림을 보고 설명해 주시면 돼요. 그럼 0과 1 사이에 있는 Y를 그어주세요. 그러면 여기가 뭐야? 라고 한다면 여기가 A의 알파, 여기가 베타. 그러면 여기가 A의 알파승, 여기가 B의 베타승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A 알파승하고 B 베타승이 0과 1세 같다는 얘기는 배수 비교가 어떻게 되니? 라고 질문한다면 이때는 알파가 베타보다 크겠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런 케이스, 그러니까 기억연디귿 문제, 이런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현재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그리는데 둘 다 이렇게 증가함수라면, 둘 다 증가함수라면 그래프 개형을 얼마나 빨리 그릴 수 있죠?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면 그림을 그린 후 나머지는 조건문에 맞춰서 그림을 그려서 대답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 있는 1, 2, 3번, 여기 있는 1, 2번 뭐 이걸 외워서 푼다라는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그림을 그려서 눈으로 보고 빠르게 답해 주면 된다는 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확인할 것은 만약 기본적인 미수가 1보다 크다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그림의 케이스를 우리가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살짝 또 지워서 이것도 한번 보자. 만약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떻게 될 거냐라고 물어봤어요. 두 번째 케이스는 만약 0과 1 사이면 어떻게 할 거냐. 만약 0과 1 사이면 어떻게 될 거냐라고 묻는 거죠. 그럼 결과론적인 내용만 기억해 두시면 편할 것 같아. 이때는 무슨 함수예요? 하면 0과 1 사이니까 이거 전부 다 감소함수랍니다. 감소함수는 어떻게 될 거냐? 라고 질문한다면 이때는 미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축에 붙는다 라고 설명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미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축에 붙는다. 미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축에 붙는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 A, B 중에 누가 더 작죠? A가 더 작죠. 그러면 A가 더 축에 붙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문제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린다면 둘 다 감소함수인데 특히나 이제 A가 작으니까 요게 0,1 찍고 이렇게 축에 붙는 그림을 그려달라. 얘가 바로 Y는 AX승이다.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그러면 반대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Y는 GX = BX는 축에서 멀어지면 되니까 바로 축에서 멀어지는 그림을 이렇게 그려달라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가 0,1 남았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현재 이러한 그림을 빨리 그리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조건에 맞춰서 수치를 대입하시면 돼요. 물론 이것도 실제 기억 리엔디그처럼 동일한 X값 주고 누가 더 크지? 라고 질문할 수도 있고 동일한 Y값 주고 X값 누가 더 크니? 라고 질문할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 한번 정리해 놨으니까 참고로 봐두시고 여러분들 교재 42페이지에 그려놨으니까 조금 더 뚜렷하게 그 위에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형광펜 또는 사인펜을 가지고 색깔을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정리하는 입장에서 들어갈 테니까 요거 하나 받고 두 번째는 만약에 로그 함수는 어떻게 할 거냐 라고 질문하는데 로그 함수는 지수 함수의 역함수이기 때문에 똑같은 과정으로 설명을 해달라 라고 할 수 있죠. 선생님이 점점 가면 갈수록 압축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 만약에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얘는 증가함수는 어떻게 갈 거냐 이렇게 설명했어요. 증가함수가 나올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미수가 크면 클수록, 증가함수는 미수가 크면 클수록 축에 붙는 거고요. 그리고 감소함수는 작으면 작을수록 축에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분자가 더 크냐 분모가 더 크냐 이제 그 싸움이 된다는 얘기죠. 아까처럼 선생님처럼 예를 들어서 뭐 2번 같은 경우는 A 대신에 3분의 1, B 대신에 2분의 1 이렇게 넣어보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이건 지수함수의 역함수이기 때문에 얘도 똑같이 내가 이 지수함수를 빨간색, 로그 A의 X를 빨간색 보겠다 하면 미수가 크면 클수록 축에 붙는다 이게 되는 거죠. 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라고 설명했어요. 요게 바로 fx = 로그 A의 X다. 그러면 나는 로그 B의 X다. 미수가 크면 클수록 축에 붙는다고? 나는 작으니까. 그럼 더 어떻게 하면 돼? 좀 멀어지면 되겠네. 축에서 Y축에서 멀어지고 X축에서 멀어지고. 그러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로그 함수다라고 정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고 상대방의 조건문에 맞춰서 대소 비교 또는 실생활 문제가 아니고 응용 문제나 심화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최근에는 이런 좀 오늘 배우는 이 지수로그 함수에 대한 심화 과정이 좀 등한시되지만 만약 킬러 문제에 들어간다면 이거는 100%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배우는 지수로그 함수의 심화 과정 또한 완벽하게 배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A하고 B가 1 사이라면 이게 설명했어요. A하고 B가 1 사이라면 이때는 감소함수니까 어떻게 하면 돼? 미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축에 붙는다. 그러면 이번에는 작은 게 A니까 축에 바싹 붙는 그림 하나 그려주시고요. fx = 로그 A의 X.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미수가 큰 쪽은 이렇게 축에서 좀 멀어지게, 감소함수에서 멀어지게 이렇게 그림의 개형을 그려주자. 알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설명된 게 또 Y는 X라는 직선을 그었을 때 뭐 교점에 관련된 질문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거나 판단하지 말고요. 그림을 그린 후 상대방의 설정에 맞춰서 풀어주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심화 과정을 두 가지를 배울 텐데 하나는 미수에 따른 그래프 개형을 첫 번째로 공부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선생님이 앞에 거는 처음 보는 거니까 이그젬플 줘서 정리해드렸고 두 번째 과정부터는 앞에 있는 설정을 갖고 그대로 응용해서 만든 거구나.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 갖고 있는 교재 42페이지에 해당하는 그림에다가 옆에다가 별표를 빡빡빡빡 해주시면서 정리해 주시고요. 현재 이 문제는 최신 성향에서는 비교적 우리는 수투라든지 선택 과목인 미적분, 확통의 난이도에 무게중심을 두다 보니까 사실은 수학 1의 이 지수로그 함수 파트가 좀 상대적으로 쉽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 미수에 따른 그래프 개형이 안 되지만 전체적으로 학생들의 수준이 올라와서 레벨을 좀 업그레이드 해야겠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랭킹 1위로서 출제가 가능하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칠판 정리 후에 바로 연결해서 심화과정 두 번째 대칭함수 설명 이어지겠습니다. 자, 바로 연결해서 43페이지 나오는 현재 지수로그 함수에 대한 대칭 이동인데 사실은 대칭 이동이라기보다는 기본형에 대한 변형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할 테니까 잘 보세요. 지수 로그 함수의 대칭 이동. 여기까지 이제 공부해 놓으면 시험 문제 풀기가 되게 편해지거든. 근데 첫 번째는 항상 기억할 게 뭐냐 그러면은 지수 함수인데 1번 항상 기본형을 잘 기억하세요. 문제를 풀다가 막히잖아요. 그러면 항상 기본형부터 그리자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기본형이 뭐야? 라고 한다면 첫 번째, 함수 앞에 부호는 기본적으로 플러스, 그 다음에 x 앞의 개수는 1이다. 이 점을 꼭 기억하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그 중에서 이제 지수 로그 함수를 보일 텐데 만약 기본적으로 내가 원하는 게 y는 AX입니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면 AX 앞에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그럼 부호는 플러스고요. X 앞에 숫자 아무것도 없으면 1이잖아요. 그럼 이게 기본형이야. 그러면 우리는 그 중에서 한 가지를 먼저 보자. 그럼 A가 1보다 큽니다 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지? 라고 한다면 나는 이런 식의 지수함수를 그릴 거야 라고 설명할 수 있단 말이야.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형에서 풀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두 번째부터 이제 응용을 하는데 그 첫 번째입니다. 만약 X축 대칭해주면 어떻죠?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지금 방금 우리가 그림을 그렸으니까 뭐 요 과정은 쉽게 그릴 수 있다. 요 그림은 뭐지 하면 얘가 바로 Y는 AX. 그러면 요번에는 물어보는 게 누구냐면 그래서 X축 대칭하면 어떻게 되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거울이죠. 그러니까 반대쪽에 그림을 그리게 되면 아마 얘가 그림이 이렇게 될 거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요 그림 가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중요한 건 이 함수의 식이 뭐야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여기서는 X값은 똑같이 넣어주는데 Y값의 부호만 뭐 한다? 반대가 되겠죠. 바로 이 그림의 이름이 바로 Y는 AX승 앞에 마이너스를 취해주더라 이게 되는 거예요. 알겠니? 그러면 마이너스 AX승 그래프를 그려라 하면은 이게 뭐지 하면 맨 처음에 기본형을 그린 후 여기 마이너스의 의미가 뭘까 생각해 달라는 얘기야. 그래서 시험에 볼 때 되면 예를 들어서 Y는 3X승은 누구나 그릴 수 있잖아. 그래서 시험에 나올 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3의 X승의 그래프를 그려달라 또는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X승의 그래프를 그려달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의 X승이면 먼저 2분의 1의 X승에 대한 그림을 그려주고 그 다음에 가서 변형을 하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네 그러면 얘가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X승이구나 이렇게 파악을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찰해야 되냐면 바로 이 부분을 눈여겨봐둬야 한다. 상대방은 함수식을 이렇게 제시할 거다. 그러면 너가 이 그림을 그려줄 수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는 건 뭐냐면 Y축 대칭입니다 라고 설명했어요. 그럼 Y축 대칭은 어떻게 되는데? 라고 해본다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 함수가 요래 Y는 AX승이야 이런 그림이야. 그래? 그러면 요게 Y축 대칭이니까 이 그림을 그려준다면 아마 그림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설명해 줄 수 있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얘거하고 이거하고 어떠해? 그러면 특징이 똑같은 Y지만 X값 범위가 달라. 여기가 플러스 X라면
여기는 뭐지? 하면 마이너스 x야.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그래프의 이름이 뭐야? 라고 한다면 나는 x를 넣어서 만들어진 ax승이야. 그러니까 나는 마이너스 x를 넣었을 때 이 모습이 나와야 돼. 그게 누구지? 하면 바로 a의 마이너스 x승이야.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a의 마이너스인데 여기다 마이너스 x를 넣어주면 그 결과가 ax승이 되잖아 라고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네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그림이 바로 y는 a의 마이너스 x승이다 라고 설명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 그림과 동의어가 되는 이름이 뭐야? 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1승을 내려보내서 a분의 1의 x승이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은 너한테 앞으로 시험 문제 줄 때 3분의 1의 x승 그리세요 하면 어때요? 이거 쉽죠? 이거 감수함수잖아. 근데 상대방은 너한테 어떻게? 바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세요 라고 설명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현재 이런 표현들도 우리가 익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러면 세 번째 또 뭐가 있을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원점 대칭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원점 대칭? 예. 그러면 원점 대칭이라는 게 뭐지 하면 이게 바로 지수함수다. y는 a의 x승이다. 그러면 지수함수의 특징이 원점 대칭의 특징이 뭐야? 라고 하면 x축 대칭과 바로 y축 대칭의 결합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거울의 위치가 뭔데 하면 원점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이것의 축에 붙는 모습은 여기 있는 것은 요 반대쪽 여기가 된다. 요거는 여기 있다. 여기는 여기 있다 하기 때문에 그림은 이렇게 될 거다라고 보여주는 거야. 아, 그러면 이게 뭔데 하면 X축 대칭을 먼저 해주시고요. 이렇게 대칭해주고 다시 이 그래프를 Y축 대칭을 해주세요. 이게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것을 X축 대칭하면 뭐야? 라고 하면 마이너스의 AX승 이렇게 X축 대칭이 있던 거, 그 다음에 다시 Y축 대칭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가 뭐가 돼? 바로 마이너스 X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또 다른 이름을 바꾼다면 바로 Y는 마이너스의 A분의 1의 X구나.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 나오면 전부 다 원점 대칭의 개형이구나. 그래서 시험에 나올 때 이렇게 나오면 그나마 할만하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지가 가끔 시험 나올 때 야, 요 그래프 그려주세요 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그래프 표현 나왔을 때 학생들은 당황하더라. 그래서 이때는 기본형을 만들어서 항상 x 앞의 개수가 1이다라는 점을 꼭 만들어주고 나서 어때요? 밑에 거보다 위에 게 그리기가 더 쉽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위에 방향으로 만들어주고 그것에 맞는 그림을 그려보자. 아시겠죠? 그럼 이런 훈련을 우리가 쌓아줘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갖고 계신 현재 43페이지 맞죠? 교재. 예. 43페이지다가 선생님이 내용을 자세하게 적어 놨으니까 요걸 토대로 해서 공부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살짝 또 지워서 지금부터는 로그 함수도 한번 공부해 보자. 자, 요거 표기들 그리고 교재에 적혀 있으니까 잘 보시고요. 그러면 요번 두 번째는 뭐야 하면 로그 함수다. 두 번째 과정은 로그 함수다. 그럼 로그 함수의 기본형 뭔데? 하면은 y는 로그 a의 x, a가 1보다 큰데 라고 만들고 시작하자고. 그러면 로그 a의 x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잖아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요 그래프를 y는 로그 a의 x다 이게 되는 거죠. 자, 이거 가지고 x축 대칭 하나 만들어줘. 요거 가지고 x축 대칭. 그러면 슬쩍 바꾼 다음에 먼저 이 그림을 그렸어요. y는 로그 a의 x. 그런데 상대방이 x축 대칭해달래요. 그러면 나는 그림을 역상으로 해서 그려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그런데 이게 지수 함수보다 로그 함수가 더 변화가 심해요. 그래서 얘가 써줄 때는 y는 로그 ax의 마이너스야 라고 설명했어요. 싹. 그쵸? 여기까지는 좀 괜찮아요. 그런데 얘가 응용이 돼버리면 이 마이너스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밑에를 줄 수도 있고 위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로그 a분의 1의 x야 라고 설명할 수도 있고요. 또는 y는 로그 a에 관한 요거 마이너스 1승 줘버리면 x분의 1이다 라고 설명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다양한 모습을 띌 수가 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께 보여주면 야 y는 마이너스에 로그 3의 x야 라고 하면 어때요? 쉽죠? 그런데 이 마이너스를 밑으로 넘겨버리면 이런 식의 그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어때? 라고 하면 할만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이 마이너스를 얘 줘버리면 로그 3의 x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습을 주면 애들이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모든 과정은 최적화 정리를 한 후에 알았죠? 그 그림을 그려서 내용 파악을 해주시면 돼요. 사실은 이 내용과 이 내용은 같은 이야기야 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알았죠? 이런 것도 꿀팁이니까 꼭 한번 그 교재에다가 덧붙여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이어서 하나 살짝 지울게요. 나중에 이런 거 다 사진 강의 보다가 뭐 캡처 아니든지 아니면은 순간 정지보다는 나중에 시간대를 좀 적어놨다가 이 시간대를 좀 적어놨다가 나중에 그 부분만 찾아서 일시정지 누른 다음에 캡처해서 사진 찍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Y축 대칭도 한번 해봐라. 그쵸? 그럼 Y축 대칭이 뭐냐? 해보면 지수 함수, 로그 함수가 나는 이렇게 증가하더라 라고 설명해줘요. Y는 로그 A의 X다. 그런데 나는 지금 Y축 대칭을 할 거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 함수는, 로그 함수는 이렇게 될 거다 라고 보여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얘랑 얘랑 어때? 하면은 크기는 같은데 부호가 반대구나 이게 되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여기는 기본적으로 아까 설명했듯이 x면 여기는 마이너스 x다 이렇게 되는 거고, 결국 여기는 y는 로그 a의 값은 마이너스 x야 라고 설명할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상대방이 너한테 질문할 때 이렇게 할 거라고. 예를 들어서 y는 로그 3의 마이너스 x의 그래프를 그려달라 이렇게. 그때는 여러분들이 로그 3의 x의 그래프를 그린 후 여기다가는 x에다 양수 넣었다면 여기는 x 대신에 음수 넣었구나.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그린 요 그림이 얘구나 라고 바로 판단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건 기본형을 그린 후 그걸 변형해서 나타내 보자 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이 심화형, 현재 대칭형이랑 앞에서 봤던 미수에 따른 그래프 개형은 반드시 우리가 익혀둬야만 한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상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고요. 최상위권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원점 대칭을 설명해 줄 텐데, 원점 대칭은 뭐야? 라고 한다면 아까 설명했던 내용 그대로 똑같이 기본형을 만들고 원점을 찍어 주시면 돼요. 얘가 뭐야 하면 y는 로그 a의 x고 원점은 얘야 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에 대칭을 시켜버리면 이 축에 붙는 모습은 여기 그 다음에 그래프는 이렇게 될 거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림 그려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그림은 뭐야? 라고 하면 살짝 빼오면 얘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아까 똑같이 얘는 x축 대칭과 플러스 원점 대칭의 결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x축 대칭과 원점 대칭의 결합이다. 그래서 설명해 주면 이 그래프는 y는 로그 a의 x축 대칭을 해주고 다시 y축 대칭을 해주세요 라는 개형이 되는 거야. 근데 이 과정에서 얘가 마이너스라는 값을 어디다 집어넣지에 따라서 모양이 되게 어색할 수 있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기는 a분의 1에 관한 마이너스 x가 될 거고, 아니다 위에 줘야지 라고 하면 로그 a에 넘겨주면 마이너스 x분의 1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설명들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러면 얘네들은 거꾸로 x분의 1을 통해서 내려보내시고요. 그쵸? 요거는 그릴 수 있잖아. 그래서 모든 과정은 내려서 어디로 보내냐면 결국 얘가 이쪽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얘가 아니고 이쪽으로 왔으면 좋겠어. 최소한 이 마이너스는 누구 거야 하면은 미수에게 넘겨주자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림을 그리기가 훨씬 더 한결 더 수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되네요. 그래서 항상 당황하지 말고 모든 건 기본형에 맞춰서 정리를 해보자. 알겠습니까? 자, 요것들 앞으로 좀 이따가 이제 문제를 풀 텐데 그 문제풀이 과정에서도 심화 문제에서 보여줄 내용으로서 얘가 첨가될 거다. 그러니까 그 점들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심화 개념 두 종류. 앞에서 기본적으로 미수에 따른 그래프 개형 봤고요. 두 번째는 대칭 이동에 관련된 그래프 개형. 하지만 시험 문제가 기본형 주고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언급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시험 문제에서는 다이렉트로 바로 함수의 식을 주고 그려라 라고 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기본형은 잘 그리는데 심화형은 못 그린다면 심화를 볼 때는 항상 기본형을 그려놓고서 이거 심화형의 형태를 비교해 보셔요. 내가 어색하다는 건 분명히 기본형에서 X축 대칭과 Y축 대칭 또는 그것이 혼합된 원점 대칭 이렇게 세 종류 안에 네가 지금 원하는 그림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자신감 있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자, 칠판 정리하고 이제 바로 연결해서 6강에서는 매핑과 그에 따른 문제풀이를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